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 중에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한국 유소년 태권도 연맹의 초대 회장에 선출되셨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정치를 하기 전에 운동 선수 생활을 좀 했어요.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운동 쪽에도 관심 많고 또 그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 아닙니까? 국기 태권도로서 또 이번에 올림픽도 이제 연구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태권도 전국 지도자 모임에서 한국 유소년 태권도 연맹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를 이제 초대 회장으로 추대를 해주셔가지고 감히 전국 유소년 태권도 연맹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유소년이라면은 만 20세까지거든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보니까 학교 쪽 또한 일반 도장 쪽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태권도가 더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그 운동이나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어떤 활동 하셨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치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특공무술을 좀 시작해가지고 격투기 선수 생활만 한 18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습니다.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시네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정치하고는 이 상생이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운동은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 노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 관리 차원 또 주위에 뭐 관원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같이 관원들만 와가지고 관원들만 관리하면은 체육관이 발전이 없어요. 그 주위의 분들과의 이 또 관리 또한 그 종목에 어느 정도 이제 리더자가 되려다 보니까 그 종목을 또 도와주는 분들의 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직 관리라 그러죠. 쉽게 말하는 그런 관리가 운동 방법의 관리와 어떻게 정치적인 또 인맥 관리가 어느 정도 좀 융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 이제 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종목을 좀 한번 더 발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이걸 좀 더 알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가져지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한번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경시의회하고 문경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었고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경은 좀 특이한 지역적인 형성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 공무원들의 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성남시는 대도시지만은 문경이라는 지역은 어느 정도 지역에 조그마한 이제 일반 지역 농촌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센터에 대해서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인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개인들이나 법인들한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위탁과 직영의 차이를 저희가 한번 보자. 어떤 데가 더 좋게 관리를 잘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러 가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또 눈으로 직접 보니까 단지 위탁만 줘가 나쁜 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또 직영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영에서 운영하는 거의 장점을 더 한번 그쪽에 접목을 시켜보는 이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견학을 갔다 온 겁니다. 대부분의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는 위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직영을 했을 때의 어떤 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타진을 해보신 거예요. 맞습니다. 성남시 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성남시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원인과 해결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행이라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꾸 이제 파행 하는데 저는 이 파행이라 생각 안 하고요. 조율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 정치는 시간이란 게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 일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를 어느 정도 임시의 기간을 5일을 잡았는데 5일 안에 못하면은 쉽게 말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게 계속 까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지를 안 시켜놓으면.
국회 정치하고 이 자치 정치가 바로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법을 좀 변경해서라도 회기라든지 이런 거 좀 늘릴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중요한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지를 시켜놓고 다시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적에는 또 집행부에서는 또 파행이라고 이런 명칭을 쓰고 또 외부에서도 좀 파행이라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싶고요. 또 중요한 게 서로의 강성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가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걸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도 뭐 선포를 하고 또 뭐 이 그 시청을 뭐 매각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전국에서 이슈거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현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그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게 의회하고 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떤 일을 새로운 걸 만들려면은 집행부는 의회하고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하고 나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의회는 전혀 그 무시해버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걸 안을 딱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거를 갑자기 집행부에서 내놨다 보니까는 그거를 그 방식이 좋은지 나쁜지 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즉흥적으로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도 해놔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논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외부에서 발치기의 파행, 의회 정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6대 지방자치 한 기간이 이제 1년 3개월 정도, 약 한 15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항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가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기가 뭐 많이 남아 있진 않지만요. 그렇죠. 그 임기 중에 꼭 하고자 하는 어떤 복지 정책이나 네. 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성남시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복지 쪽도 있고 체육, 문화, 예술, 교육, 보건 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9분이서 정말 각 분야마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육을 했던 사람이서 체육 쪽은 약간 전문가지만은 또 어떤 사회복지 쪽은 약간 좀 이 집행부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복지 쪽과 문화예술 쪽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다 이 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자 처우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조례만 만들어진다기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의 목표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다른 지방보다는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성남시가 아시겠지만 100만시입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이런 그 거대 도시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성남에서 배출한 사회복지사들이 외부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가까운 뭐 서울이라든지 뭐 인천 이런 데 많이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처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더 그 신경을 쓰려고 좀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문화예술 쪽도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성남시가 옛날에는 문화의 도시, 정말 또 스포츠의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민선 5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체육인을 상당히 많이 시키면서 잘랐죠. 그 한 90명 정도를 퇴출을 시키고 나다 보니까 체육이 많이 침체가 됐고 또한 문화재단이 그 생긴 이래 너무 그동안 이제 그 광범위한 초용 공연이라든지 이 큰 공연만 유치하다 보니까는 어떤 확인되지 않는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은 문화재단 이 아트센터가 실험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인들도 예술인들도 약간 좀 침체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늦었지만은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직장운동부들을 늘리려고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문화예술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그 활성화는 좀 됐어요. 그 우리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또 찾아가는 미니 콘서트라든지 뭐 파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문화 공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2013년도에는 더 가까이 시민들하고 할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그 예산도 반영이 좀 되어 있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장애인,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 그 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장애인 수도 우리가 이제 등록된 것만 35,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데, 장애인 복지 쪽도 이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환경 분야, 이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성남시에 장애를 가신 의원님 한 분 계세요. 그분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고 또한 교류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의 정책을, 좋은 정책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좀 그 조례도 새롭게 좀 만들어보고, 또 옛날에 있었던 조례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날짜가 변하면서 좀 현대 시대에 맞게 좀 그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 부분. 또한 그 장애인 치과를, 그 장애인 전용 치과를 한번 또 개설해 보려고 또 준비도 좀 하고 있고 말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에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이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시설 보수도 좀 많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2013년도 할 사업이 많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대 그 의회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다 무리하긴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좀 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도 많이 좀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복지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의원들하고 또한 이 복지가 필요한 부분하고 현장형으로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도 그래서 방문한 거고, 또 내일이면은 또 3개 도시를 또 방문합니다. 춘천과 강릉과 또 삼척 방문해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이런 부분의 현장을 직접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고 와서 우리 성남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한 그 사회복지사들과 또한 장애인 협회와 직접 만나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 민원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요새 간담회를 계속 지금 열고 있습니다. 체육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장애인 쪽은 혹시나 했더니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장애인 당구 대회를 또 이번에 주최를 하신다고 해서. 뭐 제가 주체는 아니고요. 예. 한번 제안이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예. 성남시도 2월 달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체육회가 이제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좀 한번 바꿔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이. 현장에서 한번 일반인들과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한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말입니다. 또한 전문적이질 않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1회 그 장애인 당구대회를 장애인 쪽 단체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탁구 쪽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거는 탁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당구도 있었네요. 당구도 예. 아니 그 종목이 관계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당구도 있고 저는 구기 종목이든 무슨 종목이든 다 가능하다 생각해요. 예. 저희들 운동 쪽에서 보면 정상인들도 비장애인들도 운동하다 보면 장애인들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럼 그 본인은 장애인이지만은 또 그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비장애인들 또 장애인들한테 접목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이 안 간다 생각해요. 다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에 장애인 분들의 민원을 접하셨거나 또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신 경험이 있다면. 크게 뭐 이제 한 몇 가지만 안다면은 그 본연이 2007년도에 출산 장려 지원금을 만들었어요. 그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또 한 분이 제안했던 게 여성 장애인도 좀 같이 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그 조례도 만들었었고요. 또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 지원 조례도 본인이 대표발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치과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여러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치과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치과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 시설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전용 치과 설립 위해서 토론회도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나가서 발표도 한 적이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 그 시립의료원이 지금 현재 그 신축 중이에요. 이제 조만간 이제 신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장애인 전문 치과를 지금 늘려고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도 이제 다문화 가족 복지센터가 있어서 아마 네. 다문화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현황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성남시가 다문화 지원 팀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 산하에서 다문화 팀이 있는데, 또한 그 하나 저희가 다문화 지원 센터를 이제 그 대학교에 하나 위탁 줘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그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도 다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합창부도 만들고 체육단체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환으로 이제 성남시에서는 전체적인 외국인과 다문화들 위해서 다문화 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문화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인원을 하길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종류가 많잖아요. 다문화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단 결혼 이민자도 있겠고, 또 외국에서 이사 온 분도 있겠고, 또 귀한 부분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자모회를 통해서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나라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아직 그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 또 복지 이런 분야에서 성남시에서는 많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에 대한 자녀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하고 일반 그 자녀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결혼 이민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 이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 아직 그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한글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성남시에서는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일환이죠.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에도 아마 지역구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그래야죠. 예, 지역구 공약 이행 상황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약이에요. 공약을 이제 처음에 이제 출마할 때하고 이제 마무리했을 적에 얼마나 이제 공약을 실천했냐는 건데,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원으로서 해가지고 100% 그거를 다 지키면 좋겠지만은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그 학교 시설이라든지 또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좀 공약을 좀 이행했다 생각하고요. 아쉬운 거는 저희 지역이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신흥 2, 3동 단대동 지역이 재개발 지역인데, 민선 3, 4기 때 워낙 그 좀 재개발 이슈화가 돼가지고 기금이 있었는 부분을 좀 많이 고갈을 시켰어요. 3, 4기 때. 그러다 보니까 5대 들어와서 그 기금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는 재개발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 또한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처음에 공약을 걸었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좀 공약을 이행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의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입자들하고 상가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금 확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경기복지신문에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과연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이런 거를 빨리 저는 이거 봐주를 못했을까.
이런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기복지신문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장애인분들과 또한 이 다문화 쪽에 관련된 분들이 직접 이 신문을 정말 한번 보시면은 빨리 이렇게 그 정보를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더 이 신문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분들도 한번 이 신문을 접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의 애로사항 또 그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것 이런 거를 한번 이 신문을 통해서 한번 그 접하면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경기 복지 신문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하고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번창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